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별난책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50대 남자 선생님이시고요. 전반적인 인생과 금전운 그리고 자제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제분들은 또 각자의 생년월일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또 생길 때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털 차트를 보면 상승 자리는 사수 자리가 됩니다. 태양은 사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조금 디벨롭을 했는데요. 차트 지배 행성이라고 해서 가장 강한 행성을 여기다 대장별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배 행성이라 하면 이제 강하고 약한 것보다 어떤 행성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나, 요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행성이 강한 거는 그 기능을 강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차트 지배 행성을 알무텐이라고 하는데, 이 알무텐은 그 행성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개인 캐릭터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잘 쓰이고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행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더 많이 개입하는 행성은 이 지배 행성 알무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알무텐을 기록하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또는 26년도 프로펙션 로드도 앞에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 선생님이신데, 박 선생님은 양력 생일이 3월 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 운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라서 26년도 운을 준비를 했습니다. 26년도 프로펙션 로드는 목성이 됩니다. 점수를 한번 보면요. 기초 네이털이 점수가 이러합니다. 목성이 마이너스 점수를 조금 크게 획득하고 있고, 점수로는 화성이 좋은 위계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0.71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24년도 작년도에는 1.14점이라서 네이털보다 좋죠.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도 없어서 꽤 괜찮다고 느껴진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1.71점을 지나고 계신데, 프로펙션 로드인 화성이 마이너스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 목성도 점수를 크게 잃어서 올해는 꽤 답답하다라는 체감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년도, 그러니까 26년도 3월부터 이제 요 운이 시작되는데, 전체 점수가 더 낮아졌죠. 2.43점 마이너스. 근데 엄청 다행인 게 프로펙션 로드가 4점을 획득했습니다. 프로펙션 로드가 원래 마이너스 5점인데 4점이나 상승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큰 점수들을 꽤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쪽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네이털이 0.71점, 24년도에는 1.14점이었고요. 올해 지금 마이너스 1.71점을 지나고 있으시고, 내년이 마이너스 2.43점까지 내려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하는 행성 목성이 점수를 많이 얻기 때문에 많이 상쇄가 될 겁니다. 체감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2.43점보다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년도가 네, 점수가 1.57점으로 많이 올라와 줍니다. 26년도, 7년도 연합 차트 실어놨고요. 자, 26년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6년도 솔라 리턴 차트입니다. 26년도에 박 선생님에게, 네이티브에게 자기 확립과 방향 재정비의 해가 됩니다. 프로펙션 로드인 목성이 네이턴에서는 7하우스에 있는데, 많이 가야 되나요? 네이털 차트에서는 7하우스에 있잖아요. 7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목성이 있는데, 26년도 솔라 차트 보니까 목성이 1하우스에 들어와 있죠. SR에서는 1하우스 계자리에 자리하므로 그동안 타인과의 협력 속에서 쌓은 신뢰, 경험, 이것이 이제 내 이름과 내 기준으로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 박 선생님에게는 목성이 가장 중요한데, 목성이 7번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나 인간 관계, 이런 네트워크를 엄청 중점적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26년도에 들어오면 그 알무텐 또 주인 행성이 목성이 1하우스 나의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됩니다. 26년도가 되면요. 그래서 관계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에너지가 옮겨가며 역할보다
나답게 사는 방식이 중요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솔라 리턴 차트에서 태양, 수성, 화성이 구하우스 물고기에 모여, 여기 구하우스 물고기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 확장되고 배움, 여행, 출판, 연구, 가르침 등 또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숙련도가 높아지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새로운 시야를 여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SR에서 토성이 10하우스 양자리에 있어서 10하우스 양자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준을 세우면 사회적 신뢰와 평판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금전적으로는 목성이 1하우스에 있어서 자기 실력과 판단으로 얻는 수익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 실력과 판단으로 얻는 수익이 중심이 된답니다. 26년도는요. 외부 도움보다 자신이 구축한 신뢰, 전문성이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오며 나의 주도권이 복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26년도의 키는 원래는 관계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이게 나의 주도적인 형태로 바뀌는 한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복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어떤 기회가 닿는 것도 대인관계 맥락에서 많이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데 26년도는 나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에 대한 투자나 선생님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금전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성취, 커리어적인 면에서 더 적합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중요한 해가 됩니다. 본인의 움직임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해가 됩니다. 이제 그 박 선생님의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알무텐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내 필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자기 필살기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무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많은 그 요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야 하고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갖고 그 결과값을 추려내야 이 알무텐을 뽑을 수가 있는데 막 이렇게 엑셀하고 막 이거 뭐야 AI하고 막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알무텐을 뽑아낼 수 있게 됐고 이것이 나의 필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 네이티브 되신 그 박 선생님은 엄청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필살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 강점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또는 강점이 약해지는 시기가 왔을 때는 이 필살기의 뒷면에 그림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은 같은 속성입니다. 그게 좋게 발현되는 장점이 되고 그게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면 단점이 되는데 그것이 알무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이 자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요 알무텐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의 강점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이나 학령기나 아직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자녀나 손주들에 대해서 뭐 이런 데이터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 이런 정보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의 필살기를 보겠습니다. 알무텐 목성은 사람을 연결해 기회를 키우는 힘입니다. 아까 목성이 7하우스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쌍둥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말과 아이디어로 다리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조율해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7하우스 덕에 협업, 계약, 컨설팅, 교육, 중재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관계, 대인관계 맥락에서 아주 주요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쌍둥이의 기민함이 더해져 정보 수집, 정리, 설명이 뛰어나고 낯선 사람과도 빠르게 신뢰를 형성합니다. 밤 차트라서 과장보다는 실용을 택해서 신뢰가 오래 갑니다. 한마디로 말과 관계로 판을 키우는 확장가. 이게 박 선생님의 필살기입니다. 브랜드 협업, 강의, 코칭, 글쓰기, 출판, 커뮤니티 운영이 모두 유리합니다. 이게 박 선생님의 필살기가 되겠습니다. 이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뒷면에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보완점은 어떤 게 되냐면 쌍둥이의 목성은 넓게 펼치다 초점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자체도 호기심이 많고 뮤러블 사인이라서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 속성에다가 목성에 확장하고 넓히는 것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약간 초점화가 안 되고 약간 주의가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이 많아지면 깊이가 얕아지고 그게 7번 하우스에 있으니까 사람을 두루두루 넓게 만나는 스타일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많아지면 깊이가 얕아지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4번 물고기의 태양, 토성이 주는 감수성 때문에
타인의 기대를 의식해서 좋은 사람 모드로 과다 수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넓게 막 확장이 되는데 아까 4번 하우스에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물고기 자리에. 그러면은 이 공감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고 감수성도 많고 헌신적인 사람이 돼요. 약간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맞춰주는 형태의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절을 못해서 과다 수용하면서 내가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제한 협업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탁이 들어오거나 뭐 같이 하자거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할 거냐, 내가 어디까지 해주면 되냐, 그리고 요만큼만 해주면 끝나는 거냐, 요런 그 경계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부탁을 받아들이면 그 경계가 모호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형태로 소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 콘텐츠는 한 문장 핵심, 소단락 확장 구조로 정리. 이거는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막 무한정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던지 까먹고 계속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막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초점화해서 내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상대방과의 이야기의 축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매주 그만둘 것, 유지할 것, 키울 것을 분류해서 활동폭을 관리하세요. 이것도 계속 넓어지니까 확장되니까 단도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성과 쌍둥이 자리의 만남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이 산만함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금 단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아주 강력한 나의 필살기가 이런 내용인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게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알무텐을 기준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고 전반적인 캐릭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주 팔자 안에 노란색이 없죠. 노란색이 관이 됩니다. 관성의 힘이 되는데 관은 이제 정관하고 편관이 되는데 결국은 얘는 통제하는 힘이거든요. 나를 통제하는 힘이에요. 토잖아요. 그리고 박 선생님은 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토가 있어야 흐르는 물의 제방 역할을 해서 너무 넘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확장하려는 힘이 막 뻗쳐나간다는 거죠. 보세요. 이 금생수해서 겁재도 있고 금생수를 이렇게 삼면에서 받아서 자기가 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에너지가 다 이 월지 상관 격으로 가죠. 상관 격을 쓰시는 거죠. 상관으로 간 게 화로 막 뻗쳐 나가는 거예요. 병오니까 얼마나 불의 힘이 이 확장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내년이 병오년이죠. 내년이 병오년이 그러니 한갑이신 거죠. 한갑 내년이 한갑이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상관의 힘이 이 호기심이나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사교적인 이런 코드의 상관의 힘이 이 병호 간여지동으로선 이 불의 힘으로 확장을 하니 얼마나 뻗쳐나가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런 나의 힘을 눌러줄 수 있는 통제하는 토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무텐에서도 이게 나온 거예요. 단도리를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67세 대운부터 무술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10년짜리.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단절된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토가 없었는데 그 토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주죠. 그러면은 이 관은 약간 명예운이기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운이에요. 관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관은 많은 사람들, 벼슬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별자리 차트에서도 봐도 여기 딱 나눠가지고 위쪽에 행성이 거의 없잖아요. 위쪽이 낮인데 낮에 행성이 없으니 빛을 보는 건 낮에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명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10번 하우스가 태양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건덕지들이 이 위에 있게 되는데 거의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사주팔자에서 관이 없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67세 대운부터 무술대운 편관이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면서 화생토, 토생금 그 토생금 받은 인성이 나를 직접적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사회적인 평판이나
사회적인 명예나 어떤 빛을 조금 볼 수 있는 운이 67세부터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은 결국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재성을 거쳐 관을 거쳐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돈도 같이 거기에 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고 그러니까 관이 없으니까 이 통제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인성이 있긴 하지만요 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월지 자기 격이 상관격이고 이 재로 확 뻗어 나가기 때문에 통제받는 거를 싫어하고 자유롭고 싶고 독립적인 형태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실 겁니다. 네. 뭐 그게 또 본인의 강점으로 활용해 오셨을 거고 또 그게 익숙하실 거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잘 하실 겁니다. 근데 다음 대운이 오면은 조금 내가 통제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조금 통제되는 기운이 들어오지만 그 통제되는 것에 내가 잘 맞추면 또 잘 맞추시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돌려서 들어올 겁니다. 이게 편관이라서 조금 정관으로 들어와줬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내가 이걸 받아낼 수가 있는데 편관으로 한 번에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67세부터 68, 69 요 초반에는 좀 버겁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잘 견뎌내시면 조금 이 말마다나 그 관운이 조금 붙는 그 관운이 인성을 통해서 나를 생해주는 경험을 여기 넘어가면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금전과 관련돼서는요, 이 하우스를 보는데 이 하우스가 염소 자리고 염소 자리의 주인이 토성이 됩니다. 그래서 토성이 사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나의 기반을 의미하는 가정의 안정, 뭐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 금전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넉넉하고 편안하면 나의 정서적인 면도 편안해지고 내 집안도 내 기반도 편안해집니다. 거꾸로 내 정서적인 측면이나 내 가정이나 요런 데서 내가 내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정서적으로 느끼면 금전적으로도 좋아집니다. 요게 완전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의 관리, 정서적인 관리, 안정적 가정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단단히 하는 거가 박 선생님에게는 이 금전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4번 하우스에 토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엄청 강하시고 현실 감각도 있으시고 이 가정에 있어서 엄청 헌신적인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도 여기 있잖아요. 태양도 여기 있고 토성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가정을 돌보시는 캐릭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기반을 잘 챙기시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젊은 시절을 지내오신 때보다 이 후반 인생 후반부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4번 하우스부터가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부에 걸쳐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은 얼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의 별난책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